안녕하세요. 최인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단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극복 가능하다라는 점을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이나 아니면 이 블로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저의 어떤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약간은 거창한 목표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달성을 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2030년까지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라는 시간적인 어떤 목표를 세워봤고, 노후 준비는 농지연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60세 이상부터 월 300,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낸다라는 목표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토지 투자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 집 이외의 자산 규모를 약 한 30억 정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를 실제로 돕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500명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한 명이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와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토지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당연히 토지 공부와 함께 농지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격 요건인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는 또 싸게 매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 경매를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으로서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대한 공부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건 분석은 모든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충남 북권 또는 충북 북부권, 강원 서부권 중심의 토지를 중심으로 물건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춰야 될 어떤 부분들 또는 준비하거나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의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떤 메일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의 단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단점들이 모두 보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로 다른 연금이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 목돈이 들지 않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그 농지의 가격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로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의 100%보다 감정가의 90%가 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감정가의 90%로 책정을 하는데, 이게 시세보다는 10% 정도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준비해 나갈지, 토지를 매입을 해 나갈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지 매입 시에 적어도 이 감정가의 50% 정도 수준에서 농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경매를 통해서 현재도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와 있는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설령 감정가의 90%로 금액을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도 해지를 하거나 기간이 만료 후 재구입 시 위험 부담금 명목으로 이자를 낸다는 건데, 사실은 이 이자는 크지는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이유가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 해지는 연금 수익보다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이 보장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중도 해지를 할 수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거죠. 농지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 농지연금이 아닌 일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담보농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쌀 때 싸게 사자, 토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그 리스크 요인을 가능한 줄이자, 이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 대비 50% 수준으로 싸게 사게 되면은 설령 농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가격이 50%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시로 든 그 평택에 있는 어떤 특정 필지의 공시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199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그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한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시작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10배 이상이 뛰어넘는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2002년 정도부터 2007년 정도까지 가격이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잘 선택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토지는 물가 상승률 이상 우상향한다라는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농지는 가장 싼 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싸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거고, 물가 상승률이 매년 다르긴 하겠지만 2에서 4% 정도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이 물가 상승률 수준 정도는 가게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이런 개발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은 우상향한다. 이 믿음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이 확신 때문에 농지를 통해서 연금과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중도 해지를 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가격에 팔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다시 낙찰을 받아서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농지연금은 준비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몇 번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자유와 함께 연금을 월 300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연금 걱정도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싸게 매입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싸게 매입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싸게 매입한다면 그 가격 리스크는 보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의 크기의 문제일 뿐 농지연금은 우리의 방식으로 한다면 꼭 해야 하고 큰 수익률을 안겨다주는 우리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가격이 좀 싸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 중도 해지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 수익률에서 약 한 10% 정도 낮게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면 그 정도로 만족을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도 해지가 될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지연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